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쪽 참석자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의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병수 교육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희 교육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영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내대변인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및 대통령실 측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 보건복지 제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용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현 교육부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교육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은 우리 사회의 미덕이자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의 붕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여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에서도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께서 와주시고 당의 큰 어른이신 서병수 선배님과 또 권은희 의원님, 정경희 의원님 등 교육위 의원님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 정용 비서실장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교권 추락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적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따로 불러 얘기하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신고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엄격해진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학교 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 인권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 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삶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학부모, 교원 간의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성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고 더 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쁜 것은 고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파와 관계없이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말씀. 네. 네, 지난주 교단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또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밥 먹을 때 손이 떨리는 선생님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는 선생님의 눈물 더는 안 된다.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바로 서야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는 바로 이런 인식하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정부 측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며 젊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붕괴된 교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교권 침해 발생 시에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력만 학폭이 아닙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한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억눌리고 짓밟혔던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와 서름이 뒤섞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우리 교육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사회로 가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국회 교육의 여당 간사로서 지난해 교권보호 방안을 좀 더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교육은 미래로 가는 길이고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의 길은 끊기게 됩니다. 짓밟힌 교권 속에서 교육은 제대로 설 수 없기에 교권 보호를 통해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고 미래의 길을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교권 보호는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이며 선량한 절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거삼득의 정책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겠다니까 체벌 부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가짜 뉴스와 아이들 인권을 빌미로 개판 교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념 교육은 시운을 다했습니다. 80년대 낡은 논리와 세계관으로 챗 GPT로 상징되는 21세기 AI 혁명 시대의 학생과 교실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교권보호는 교육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교사들의 적극적 공감과 동참은 개혁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교권보호를 통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가치 규범과 윤리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학생과 선생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활기찬 학교 현장을 만들 책임이 여야 정치권, 교육부, 시도교육감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여당의 강력한 교권보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비정상의 교실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교육위 위원이신 서병수 권은희 정경희 의원님, 전주혜 원내대변인님과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자리를 해주신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정이 함께 논의할 안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심의 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을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권 인권 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처벌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지난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방안은 당과 함께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원 지휘법, 초중등 교육법을 비롯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기공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공개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개 전환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교원지휘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지난해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교권보호 조례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는 부분은 저도 최근에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안이 아마 그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아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시의회에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서희초 교사께서 입는 지 얼마 안 되셨는데 1학년 담임 맡으시고 그 나이스 맡으신 것도 최근에 나이스 4차 개정 4차 나이스 문제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을 신규 교원한테 그렇게 배정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교원이랑은 관계없고 크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로사항 같은 것들은 혹시 좀 교사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뭐 교육부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교사들의 업무가 이제 특히 이제 새내기 교사들 같은 경우 너무 좀 과중하게 좀 업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금 여러 업무들을 이제 구성원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서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초임 이제 선생님인데 그 나이스 엄마와 함께 이제 담임을 연속 2차례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학년 담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경륜과 좀 스킬이 계신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초임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그냥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28일 날 교육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 초임 교사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당이 된 부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 아니면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지금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이스나분 여러 가지 본인의 수업 외에 업무도 과중하지만 담임을 맡게 되면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임 선생님이 본인이 아마 그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한 이제 이런 걸 2개를 다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업무 배당에서도 합리적인 조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개선 방안을 아마 교육부가 제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교사들도 간혹 이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른 교실에 배정받게 이 친구가 이제 다른 반에 가도록 해도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이 학교폭력,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당했던 선생님들이 다시 이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들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검토 중이신지? 예, 국장이 좀 분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책임기획지원관 고용 중입니다. 예, 그 특수학교 교사 네, 그 교육부 책임기획지원관 고용 중입니다. 지금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그 일반 학교에 비해서 평시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어떤 그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도 많이 신청을 스스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특수 선생 그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 침해가 이제 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 그 가해자와 선생님과의 분리 조치를 지금 이제 이번 방안에 제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교권보호위원회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 신청권도 선생님들이 그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당정에서 제가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된 데 대한 원인이 뭐냐고 이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교사 노조에 물어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성민원을 꼽기도 하고 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 교육 당국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추가적인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우리 다들 또 일정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예, 그렇죠. 네, 이것으로 당정협의회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아까 제가 큰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8월 달에 이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만들어지면서 교육부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국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회를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교권 침해 사실 생기부에 남기는 건 어떻게 좀? 그 부분은 이제 야당과의 협조 사안이고요. 그래서 당과 정부는 과도한 정말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또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 행위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심하다. 지난번처럼 정말 선생님을 폭행해서 선생님이 거의 중상에 입을 정도의 이런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에 기재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다수 학생의 오히려
그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 학습권을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도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자고 저희가 절충안을 민주당한테 제시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히신 만큼 민주당의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저희가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해주면 그거는 바로 교원지휘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28일에 그건 전체 회의 일정 있잖아요. 혹시 지금 간사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금방 이제 제가 회의 중에 김영환 전화도 제가 못 받았는데 지금 28일 날은 잠정 합의가 돼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현안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또 한 선생님은 정말 심각한 폭행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권 침해 부분이 교실 현장에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만연되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또 어떻게 제도 개선책을 찾을 것인가를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 그 소집에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건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그 두 해당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좀 나오셔서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의원들도 거기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제도 개선책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부 장관 외에 그 서울시 교육감하고 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 교육감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못 나온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출석에 동의한다도 아니고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한 두세 차례 김영호 간사님 계속 통화를 했고 김영호 간사님은 어쨌든 최대한 소속 의원들의 지금 의견을 조율 중이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책을 그 관련한 정확한 뭐 규정을 명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이미 체벌이라는 것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오래전에 합의된 사항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심각한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체벌이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고 정말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은 결국은 이런 걸 다 무력화시켜서 정말 개판 교실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체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체벌을 합니까? 네. 의원님 그 교권 침해랑 학생 인권 조례가 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교육계 및 당내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학생 인권 조례랑 그리고 교권 침해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그 학생 인권 조례에 그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또 휴식권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보장해 줘야죠. 그렇지만 적어도 사생활 보호나 이런 권리 때문에 학생의 휴대폰 검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뭐 그 이상의 뭐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그 중학교 학생이 수업하는 선생님 바로 밑에 옆에 들어누워 가지고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지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사례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휴식권이라고 해서 막 들어누워서 자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더 쉽게 쉬겠다고 해서 아예 여름에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상의를 다 벗고 앉아있는 남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치라고 이야기하면 휴식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적으로 용납이 돼야 되는 거냐. 정말
공부로 숙제를 잘해와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나 그 도장을 찍어주면 그렇게 해오지 않은 학생층으로부터 나는 차별당했다고 고소고발,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이런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 인권 조례라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생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 함께 부여가 돼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휴대폰을 검사하는 게 맞는 거. 뭐를요? 휴대폰을 선생님이 검사해도 된다는 거. 아니죠. 수업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예, 지금은 그것도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